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여기 회의 이 채팅방에다가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기서 경제 캘린더라고 있어요. 경제 캘린더를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미국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 나라잖아요.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필터를 클릭하셔가지고 필터 전부 다 끈 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클릭을 하셔서 이제 일정을 확인을 하시면 미국 지표에서 이번 주에 혹은 다음 주에 어떠한 지표들이 예정이 돼 있는지가 다 나오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가. 그래서 여기 이제 인베스팅 사이트 자주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경제 캘린더에 어떤 지표들이 있고 오늘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 CPI 물가 지표가 이제 27분 남은 거예요. 27분 뒤에 이제 물가 지표가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여기 코인 마켓 캘린더라고 있어요. 이 코인 마켓 캘린더가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모든 코인들은 호재나 이런 이제 그 주식이랑 조금 달라요. 주식이랑 코인이랑 다른 게 뭐냐면 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호재를 다 공개를 해요. 그 트위터 같은 걸로. 그래서 주식 주식 하시는 분들은 살짝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왜 호재를 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줄까? 근데 코인은 그래요. 왜냐면 코인은 그 많은 유저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야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모든 호재를 다 코인에 대한 호재가 다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IOST라고 하는 종목을 조금 이제 스윙으로 들어가서 좀 크게 수익을 냈었는데 IOST 같은 경우가 그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이제 지난 3월 6일부터 여기에 이제 마켓 캘린더에 미리 그 메인넷 업그레이드나 코인 업그레이드에 대한 그런 일정과 재료를 사실 여기다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리플이라는 코인을 되게 좋아한다고 치면 여기다 리플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리플에 대한 그 모든 일정들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의 일정들을 다 나와주는. 그래서 이제 뭐 2025년 11월 달에 이렇게 뭐 블록체인 포럼이 있고 그다음에 2020 뭐 5년 2월 26일 날은 전인 것 같고 이후에 있는 뭐 2024년 뭐 이런 이제 일정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서 이 사이트도 여기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도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 그리고 관심 있는 코인들 어 들어가셔서 이제 검색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매매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기 전에 어떠한 배경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최근에 핫한 여기 파이코인도 뭐 3월 14일 날 뭐 이제 이게 뭐 키인증이 마감일이 돼가지고 이제 뭐 키인증 뭐 이후에는 뭐 키인증을 못 해가지고 이제 뭐 돈을 못 뽑는다. 그래서 미리 뭐 전에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제 뭐 얘기들도 많은데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유튜브나 이런 뭐 블로그나 그런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매매를 하는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보 사회잖아요. 정보 사회인데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많아요. 여기다가 하다못해 비트코인이라고 검색만 해도 너무 많은 약간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 말고 내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종목을 조금은 찾으면 어떤 호재가 있고 뭐 이제 어떤 일정이 있고 이 정도는 알고 매매를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강의하기 전에 조금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매매를 하실 때 조금은 뭐 뉴스 읽는다, 뭐 그냥 이렇게 뭐 우리 인스타그램 보는 것처럼 그냥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아 이런 일정이 있구나, 뭐 10월 31일 날 무슨 뭐 호재가 있구나, 뭐 마운트 곡스가 이제 MT 곡스가 이거 마운트 곡스 상환일이잖아요. 이제 뭐 아, 이런 마운트 곡스 상환하는 게 있구나, 뭐 무슨 일정이 있구나, 뭐 연락이 되는구나, 뭐 그런 거 정도는 그냥 뉴스 기사 보듯이 한 번씩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만들어 왔어요.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오늘은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혹시 여러분들은 타점이, 그러니까
타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현재 진입을 해야 하는 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타점보다는 뭔가 이제 올라가는 흐름, 떨어지는 흐름, 이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저는 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이 나는 타점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녹화요. 녹화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녹화 어떻게 하죠? 잠깐만요. 녹화 중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타점이 중요한지, 혹은 흐름이 중요한지, 추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를 한번 적어주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 궁금해가지고, 음, 흐름을 알아야 진입을 한다. 추세, 타점, 흐름이 더 중요하다. 숲과 나무 같다. 타점. 그죠?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는 반반인 것 같아요. 타점, 추세, 타점, 추세. 그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맞아요. 이제 그 숲이랑 나무로 비유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숲이 되는 거고, 타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무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맞아요. 이제 그 박준성 아이오님이 굉장히 이제 맞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선물 거래를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내려가는 놈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선물 거래는 그래요. 내려가는 놈을 숏치면 되고, 올라가는 놈을 롱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지만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선물 거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뭐 이게 EX 차트가,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세를 내면서 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계속 이제 하락을 하는 이런 추세에서는,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숏만 치면 먹거든요, 사실. 상단에서 숏만 치면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롱의 추세랑 숏의 추세, 롱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에서 그냥 올라가는 눌림목에서 롱 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게 들어가죠. 올라가는 흐름에서 롱을 치는 건 롱 타점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주가가 떨어지는 놈에서 롱 치진 않잖아요. 우리가 굳이 추세랑 반대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롱타점 기본 개념, 그러니까 선물의 기본 개념은 주가가 올라가는 놈의 롱을 타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내려가는 놈의 숏을 타는 거예요. 음. 너무 이거는 이제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하락을 하는 놈의 숏을 베팅해야 먹을 수 있는 확률이 큰 거고,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놈의 롱을 베팅해야 먹을 수 있는 확률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타점보다는 흐름,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에 대한 그런 흐름을 보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점 막 고야 라인에 1차 매수하고, 뭐 지지 저항에 2차 매수하고, 무조건 뭐 여기서 내가 분할로 막 해서 뭐 기계적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현재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이 떨어질 구간이 많은지 올라갈 구간이 많은지만 안다면, 그럼 올라갈 구간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디를 더 떨어지면 안 될지에 대한 손절가나 익절가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타점보다는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선물 매매는 사실 트레이딩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주식도 한 10년을 했고, 코인은 지금 계속 매매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식 투자도 우리가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집권되면서 조선업황이 이제 작년부터 확 좋았고, 우리가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8월, 9월부터 리플이라는 코인을 엄청 모았잖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리플이 호재가 뭐뭐 있었나요?
리플이 지난 이제 뭐 6월 600원, 700원, 800원 때 리플이 이제 소송에서 승리할 거다. 우리 모두가 알았어요. 사실 코인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리플이 소송에서 승리를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1년 전에 무조건 리플 모으면 된다. 사실은 리플만 모으면 우리가 다 돈을 벌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어요, 사실은. 그냥 리플만 모으자. 우리가 단타 쳐서 리플 투자하자. 리플 투자해서 무조건 5천 원, 무조건 뭐 만 원, 최소 1달러까지는 리플을 가져가자. 라고 진짜 코인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600원이었던 리플이 4,800원까지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정말 오래 걸려서 하는 투자의 관점으로 정말 맞은 이제 매매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는 선물 트레이딩은 있잖아요. 투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선물 매매는 트레이딩, 즉 단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은 투자보다 더 잦은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빨리 매매를 사고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는 매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빨리 사고 너무 빨리 판다. 응?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선물 매매를 이런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어, 선물을 진입을 해가지고 오래 가져가게 되면 이제 펀딩비라는 게 나가거든요. 펀딩비라는 것도 나가고 이게 이제 선물 트레이딩을 오래 보유를 하게 되면 떨어질 때, 그러니까 먹을 때도 많이 먹겠지만 떨어지는 리스크 관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트레이딩은 짧은 보유 그리고 이제 그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트레이딩이랑 투자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눌지 생각을 좀 한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산을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될지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산이 뭐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던 선물 트레이딩,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트레이딩과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트레이딩을 더 돈을 조금 넣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선물은 청산의 개념이 있고 현물 단타를 치더라도 현물 단타도 뭔가 손절을 자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드가 빨리빨리 없어져요. 즉, 그러니까 반대로 빨리빨리 늘 수도 있겠지만 시세가 그 빨리빨리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잃더라도, 그러니까 돈을 따지 못하고 돈을 잃더라도 조금은 감당이 가능한 금액 선에서만 운영을 해야지 내가 심리적으로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지금도 하고 있고 했냐면 선물 트레이딩이랑 단타 투자로 해서 단타 트레이딩으로 해서 번 돈을 사실은 이제 작년 8월 달에는 계속 리플을 사 모았어요. 작년 800원 대부터. 그래서 제가 한 4천 얼마에 다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번 돈들 다 여기서 투자해서 다 전부 다 트레이딩해서 번 돈을 전부 다 그냥 리플을 계속 사 모았어요. 하루에 뭐 몇 번씩 몇 번씩 사서 제가 매매 기록을 제가 이제 지금 빨리 준비를 해놨으면 이게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리플을 이 몇 개월 한 6개월 한 3, 4개월 동안에 매매를 80 몇 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수를 80 몇 번 한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산 거죠. 계속. 이 그 종목이 리플이라는 종목이 300, 500%, 600% 올라가기 전에 그게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이제 리플은 접근을 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손절하면서 뭐 익절하면서 계속하면서 이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번 돈을 계속 투자로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바닥에 있는 코인들 많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해외에서는 이제 라이트 코인이 또 요즘 좀 뜬다고 하더라고요. 라이트 코인이 이게 저도 조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제 라이트코인이 이제 그 뭐 ETF가 승인이 되면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 그 다음으로 이제 라이트코인이 좀 이게 뜰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차트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중장기 차트도. 그래서 저는 이제 라이트코인이나 아니면 오피셜 트램프를 좀 저는 모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 보면 지금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루에 예를 들어서 제가 단타를 쳐가지고 뭐 30만 원 번다고 가정을 하면 30만 원 중에서 15만 원은 제가 생활비를 써야 되니까 출금을 하고
나머지 15만 원은 이거를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그 이게 매일매일 산다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박스권을 그리는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매일매일 샀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여기서 정말 시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반타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50%도 마이너스 50%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고 대신에 이런 자리들 좀 이제 불장까지 기다려서 먹는다 그러면 이런 거는 이렇게 5배, 6배씩 먹는 걸 그러니까 위로는 500%, 밑으로는 마이너스 50%. 근데 현물은요. 절대로 0으로 수렴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이렇게 일정 수준으로 하락하면 사실은 그 밑으로 더 이상 하락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은 계속해서 적립식 투자라고 하는 말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는 리플 모으기가 가능한 그런 이제 투자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물 트레이딩 혹은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매매로 수익이 나면 매매 수익을 이제 예비금으로 빼고 다시 이제 손실이 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100만 원 가지고 이제 선물 트레이딩을 할 거면 어 그 매매를 30만 원으로만 하고요. 예비금을 70만 원만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뭐 5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25만 원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7만 원에서 5만 원을 다시 여기로 넣는 겁니다. 그럼 30만 원이 되고 여기서는 65만 원이 되겠죠. 왜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왜 그러냐면 다음에 표를 보면 알아요. 이게 손실 복귀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 가지고 마이너스 10%의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0%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마이너스 10%가 돼서 90만 원이 됐죠. 90만 원 가지고 10%를 번다고 해서 100만 원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90만 원으로 그 100만 원을 벌려면 11.1%라는 수익을 얻어야 돼요, 제가. 자, 그런데 이게 처음이니까 예를 들어 패승 했다고 쳐볼게요. 패승을 했어요. 그러면 패할 때는 마이너스 3%, 승할 때는 플러스 3%. 근데 승률이 50%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매매할 때마다 돈을 잃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승률이 그 수익을 내는 승률이 뭐 한 4%가 되는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승률이 잃을 때는 마이너스 3%고 벌 때는 플러스 4%의 승률을 50%만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음, 이렇게 손실을 내 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는 수익률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마이너스 10%가 돼서 90만 원이 됐죠. 다시 100만 원을 채워 가지고 매매를 해서 3% 수익 나서 이 수익 난 돈을 출금을 해 가지고 계속 해 가지고 그렇게 출금과 입금의 관리를 하는 사람의 수익률이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수익률에 똑같은 퍼센트라고 치면 월등히 높아요. 음.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매매를 많이 하고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단타를 치는 계좌예요. 이게 500달러를 세팅을 해서 그러니까 1000달러를 넣어놓고 500달러 가지고만 매매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일정 기간에 돈을 출금을 해요. 그러고 나서 매일매일 버는 돈을 출금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왼쪽에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게 해외 거래소들이 가끔 입출금을 많이 하면은 이게 막 퍼센트가 말도 안 되게 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거의 한 달, 일주일, 그러니까 한 3, 40일 되는 거예요. 3, 40일.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만 잘하면 여러분들이 저는 이 선물 시장에서 절대로 손실이 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리스크 관리는 저는 이런 선물 트레이딩, 이런 이제 입출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금을 출금하고 다시 이제 내가 준비해 놓은 예비금으로 손실 나는 돈을 다시 채워 넣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운영을 하시다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 좀 매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막 본격적으로 강의나 이제 타점에 대한 그리고 흐름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트레이딩에 대한 기본 개념, 배경 지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기서 한번 받고 질문 좀 소화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점에 대한
흐름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창이나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어, 될 것 같아요. 손익비가 안 좋으면 안 하시는 게 맞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손익비라고 하는 게 내가 손익비가 안 맞는 거는 음, 매매에 대한 그 개념 정립이 안 돼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매매를 하잖아요. 뭐 트렌드에서 매매를 하거나 고야라인에서 매매를 하거나 할 때 손절을 하는 그 손절의 폭보다 수익을 내는 수익의 폭보다 선물을 내는 선물의 폭이 더 이렇게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거죠. 그거는 이런 계좌 운영이나 수익을 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무조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진입을 한 그러니까 그 수익을 더 월등히 손익비가 맞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뭐든 그 모델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손익비가 안 좋으면 매매에서 돈 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 100달러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길 확률이 높아도 손익비가 안 좋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회원님이 뭐 벌 때는 1%씩 버는데 잃을 때는 3%씩 잃어요. 손실은 3%씩 나고 벌 때는 이제 1%씩 수익이 난다고 치면 이거는 사실은 50번 뭐 승률이 60% 70%가 되더라도 무조건 잃는 매매예요. 그래서 이 손실을 뭐 3% 끊으면 수익을 뭐 4%라든지 5%라든지 조금 수익을 더 높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그 매매할 수 있는 모델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음. 손실은 나도 되는데 그 손실보다 더 큰 수익을 내야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어, 계좌 같은 경우는 저는 4개를 운영합니다. 그 실제로 이제 시드를 좀 크게 해가지고 비트코인만 매매하는 계좌도 있고 뭐 좀 공격적으로 막 하는 매매도 있고 해서 저는 이제 선물 거래는 이제 거래소마다 해서 이제 4개를 좀 사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래소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래소를 뭐 그 적어도 2개 이상씩은 무조건 좀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수익 나는 모델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수익 나는 걸 잘 관리하는 리스크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흐름에 대한 뭐 타점에 대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게 아까도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롱의 타점의 기본 개념은 올라가는 놈을 매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숏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놈을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항상 지나고 나니까 떨어져 보이는 거고 지나고 나니까 올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제 지금 비트코인을 차트를 보면 얘가 지금 시점에서 올라가는 놈인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놈인지 혹은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놈인지 아니면 계속 하락 추세인 놈인지를 모르죠. 그걸 알면은 사실 이 프로그램을 안 하고 집에서 혼자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트 패턴에 대한 이 차트는 우리한테 힌트를 주거든요. 그 힌트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기준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준봉이라고 하는 게 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이제 이거를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나 많아요. 뭐 그냥 이거는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해드릴 거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돼요. 뭐 상승 장악형, 뭐 상승 광통형, 뭐 하락 장악형, 뭐 적산병, 뭐 망치형 캔들, 뭐 흑산병, 뭐 샛별형 여러 가지 이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왜냐면 이게 기준봉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 의미를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기준봉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다가 계속한 하락의 음봉이 나오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에 하락하는 음봉이 나오다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앞에 매물을 소화를 해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하락을 하던 주가의 방향을 바꾸는 상승의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상승 기준봉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봉의 그 개념은요. 내가 이쪽 추세로 갈 거예요. 라고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주가가 계속해가지고 음봉으로 하락을 하던 놈이 있어요. 그럼 얘가 처음부터 하락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놈도 앞으로 가보면 하락을 유도하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하락으로 추세를 만드는 거고, 하락으로 만들다가 갑자기 얘가 초록 색깔의 양봉이 위로 확 솟아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그럼 얘는 뭐가 기준봉이 되는 거죠? 이 초록 색깔 얘가 상승에 대한 기준봉이 되는 거예요. 기준봉은 이 차트의 흐름을 말해주는 어떠한 추세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작점을 나타내 주는 게 얘가 이제 상승을 나타내 주는 시작점, 뭐 상승 장악형, 뭐 샛별형, 뭐 여러 가지. 얘가 하락을 나타내는 시작점, 뭐 하락 장악형, 뭐 석별형, 뭐 잉태형 등등등. 그런데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외우시면 힘드니까 우리 프리미엄 차트나 스마트 차트에서 어떤 거를 보면 되냐면 저희 좀 킬게요. 저희 차트에 보시면 제 BTC XRP로 하겠습니다. 차트에 보시면 여기에 그 롱 시그널, 숏 시그널 이렇게 떠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이런 롱 시그널, 숏 시그널. 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가 기준봉이 되는 거예요. 얘가 왜 기준봉이 되냐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고점에 그 주가가 쭉 하락을 하던 놈이 얘가 롱 시그널, 롱 투 시그널이 뜨고 나서 이 L 시그널 있잖아요. 뒤에 숫자는 뭐 보지 마시고 LB, SB도 보지 마시고 일단은 이 L 시그널, S 시그널 이것만 한번 봐보세요. 이제 너무 깜빡 신호가 많고 해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다른 거 보지 말고 이 S2, L2 뭐 이런 이제 SL 시그널만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L 시그널이 뜨고 나서 주가가 오르고 S 시그널이 뜨고 나서 주가가 내려가요. 그리고 L 시그널이 뜨고 나서 살짝 올랐다가 또 뭐 S 시그널이 뜨고 뭐 L 시그널이 뜨고 하면서 주가가 위아래로 흔들다가 지금은 또 L 시그널이 뜨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태죠. 이게 이거를 우리가 그냥 기준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봉의 개념은 얘가 주가가 뭐 시세를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S2 시그널이 뜨고 하락을 했고 또 천천히 올라가다가 여기 중간에 L 시그널 뜨고 또 상승을 했고 또 S 시그널로 방향을 바꿔서 하락을 하는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준봉은.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얘가 기준봉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제가 이거 어제 이제 그 오프라인 강의하러 갔을 때 이게 이제 하락하던 흐름에서 얘가 이제 롱의 L1, 롱의 시그널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면서 추세를 이제 롱으로 바꿨기 때문에 절대 숏을 치지 말라 그랬거든요. 무조건 롱이라고. 그러고 나서 중간에 이제 S3 시그널이 한번 뜨긴 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이 가격을 횡보를 하면서 결국에는 L 시그널이 뜨고 주가가 현재는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얘는 여기서 S의 시그널이 뜨고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지금 L 시그널이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반전하는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는 영역인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얘 리플 말고도 있잖아요. 리플 말고도 다른 것도 한번 보면 비트 같은 경우도요. 이게 봐봐요. 여기서 지금 주가가 잘 이렇게 잘 횡보를 하던 놈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S 시그널이 뜨고 주가가 쭉 하락을 하고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L 시그널이 뜨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림을 보여줘요. 그럼 얘는 지금 자리는 이 저점과 고점의 추세를 기준으로 삼아서 올라가고 있는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봉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승과 하락에 뭔가 차트의 기준을 잡아준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쭉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롱 시그널이 뜨고 올라간다고 하면 다음 숏 시그널이 뜨기 전까지는 얘가 기준봉의 역할로서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L 시그널, S 시그널 이런 걸 보면은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 제가 이렇게 받아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추세예요. 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있죠.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의 매매법은 주가가 상승을 하는 추세선을 기준으로 터치를 할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게 이제 상승 추세가 되는 거고,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는 요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하는 게 하락 추세 매매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추세 같은 경우는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모양이고, 하락 추세 같은 경우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주가가 올라가구나. 상승 추세네. 주가가 내려가구나. 하락 추세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레고가 막 사는 게 아니라 이 상승 추세 선에서 상승 추세대에서 매수를 하라 그랬지. 근데 그 상승 추세대를 어떻게 알아?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을 어떻게 알지? 라고 하실까봐 갖고 왔어요. 프리미엄 차트에 1번과 2번, 그리고 4번, 뒤에 건 빼고, 1번, 2번, 4번, 고야 라인, MA,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트렌드선이 추세를 나타내주는 지표예요. 그리고 스마트 차트에서는 2번과 3번, 4번, 5번이, 그러니까 트렌드 1, 2, 트렌드 1, 그 다음에 스마트 라인, 고야 라인이 추세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추세는요,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저 약간 제 스타일이 좀 어렵게 막 매매하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추세가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비트코인 추세가, 리플로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의 추세가 지금 현재 리플의 흐름이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다가 지금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여러분들? 주가가 지금 4시간봉 상에서 주가가 4시간봉이 아니라 4일치 차트가 하락을 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얘가 추세를 그리면서 롱 시그널도 띄우고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죠. 자,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차트에서 숏을 쳐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질문이 쉽죠? 이렇게 지금 4시간 그 단기적으로 추세가 바뀌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시간에, 그러니까 일봉의 흐름은 일봉이 아니 죄송합니다. 4일치의 흰색 선의 흐름은 주가가 내려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저 노란 색깔 트렌드 선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 그러니까 즉 추세가 바뀌려고 하는 흐름에서는 숏으로 진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방향을 바꿔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단기적인 흐름에 그 노란 색깔 시그널이 노란 색깔 이 선이 내려가는 흐름이 된다면 이것 또한 이제 롱으로 진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막 트렌드선 뭐 혹은 이제 고야 라인 뭐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지? 라는 거보다는 이렇구나 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제가 마지막에 전부 다 종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조금만 머릿속에 하나하나 이렇게 좀 도화지에 그려본다는 생각으로 조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지저항이에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차트에서 추세, 지지저항, 그 다음에 뭐 기준봉, 타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중에 지지저항인 건데 지지저항은 뭐냐면 말 그대로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더 이상 주가를 못 올라가게 하는 게 저항이 되는 거고, 더 이상 주가를 못 내려가게 하는 게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지지와 저항의 움직임이 있고, 이거를 우리는 박스권이라고 부르죠. 이게 박스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스 모양으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EX 프로그램, 우리 프로그램으로 보면 5번 SR 기능이 이게 이제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주는 지표죠. 뭐 바이셀 기능이 켜지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이제 프리미엄 스마트 차트도 이제 6번에 SR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를 알 수 있는 거냐면 얘는 단순히 지지와 저항이에요. 지지와 저항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살고 어디에 파냐 딱 그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어, 자, 제가 위에 그려져 있는 요거를 밑에 한번 선으로 한번 제가 다 그려볼게요. 뭐 100% 똑같이는
뭐 못 그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냥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여기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지지와 저항 SR 기능이랑 뭐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내려가다가 하락하는 트렌드에서 이 하락 추세에서 지금 방향을 상승 추세 상승 트렌드로 바꿨죠. 아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4번 트렌드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봤어요. 근데 상승하는 추세에서 어디가 눌림목이냐? 아니 상승하는데 어디가 사도 되는 지지점이죠? 어디가 여기서 사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지지와 저항과 트렌드, 추세선을 같이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 상승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죠. 그런데 이 추세선과 지지선이 만나는 지점은 우리가 점수를 한번 줘볼게요. 지지 저항은 지지와 저항, 지지에다가 한 10점 주고요. 트렌드에다가 한 10점 줘요. 그러면 다른 거는 10점짜리. 지지는 하나만 지지되는 거는 10점짜리 지지선인데 이 트렌드와 추세가 만나는 지점의 지지선은 10 더하기 10이니까 20점짜리 완전 좋은 추세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이런 자리들에서 롱을 치려면 추세가 만나고 지지가 같이 만나는 이런 자리들에서 롱을 치는 겁니다. 상승의 흐름에서는. 그리고 반대로 저항과 추세와 저항과 이 지지 저항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숏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저항의 기능은 숏과 롱의 정확한 타점을 받는 기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진짜. 지금까지 지지 저항, 추세, 기준봉 다 배웠잖아요. 이거를 제가 말로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로 풀어 설명해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이거를 아,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그러면 말로 한번 설명해드리고 다시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현재 흐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그러면은 제가 기준봉부터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기준봉이라고 방금 것만요. 이게 지지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자 보시면 지지저항은 우리가 타점을 잡는데 유용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 우리가 가상에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우리가 타점을 잡을 때는 지지 저항과 추세가 필요한데 각각 10점이라는 점수를 우리가 한번 부과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이 하단에 있는 지지가 이게 지지 저항의 선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추세선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 종목의 추세선을 지금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제가 이렇게 그린 거고, 그다음 지지 저항이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 추세가 하락을 하던 추세가 아까 상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롱의 관점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위에 있는 그 프리미엄 차트도 하락하던 추세에서 상승하는 추세로 살짝 바뀌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하는 추세에서 난 롱을 쳐야 돼요. 롱을 진입을 할 건데 각각의 얘가 아까 지지 저항이 10점짜리고 얘가 지지 저항이 10점짜리고 지지 저항이 10점짜리고 추세가 10점짜리고 10점짜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10점짜리 그러니까 하나의 지지 저항에서 매수와 숏과 롱을 들어가는 거는 조금 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확실한 지지 라인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더 유용한 건 뭐냐면 이런 추세와 지지가 같이 만나는 지점에서 들어가면 이 추세도 10점짜리 추세선, 지지선도 10점짜리 지지선이기 때문에 20점짜리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지 저항보다는 조금 신뢰도가 높은 거죠. 그러면 얘는 떨어져도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해줘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더 유지할 수 있는 조금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눌림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데가.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그러니까 롱을 잡거나 숏을 잡을 때는 어, 그러니까 롱을 잡을 때는 지지와 추세가 만나는 지점에서 롱을 진입하시는 게 좋고 숏을 잡을 때는 저항과 추세가 만나는 지점에서 숏을 잡는 게 좋은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까 기능이 뭐라 그랬죠? 트렌드 기능. 그 추세를 지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어요? SR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세라고 하는 거는 고야 라인, 그 다음에 트렌드선, 그 다음에 MA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가지고 한번 말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SR 내가 롱을 들어갈 거면 바이와 바이와 고야 라인이 만난다든지 바이와 트렌드 하단선이 만난다든지 그 다음에 바이와 M의 이동평균선에 만난다든지 이 세 구간에서 사면 돼요. 그럼 제 말이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게 차트가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이 지지와 저항에서 고야 라인 자리를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숏을 잡을 때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되는 구간이랑 숏을 잡는 구간이 이렇게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 이 추세가 이 고야 라인이 만나는 저항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 S 셀 1이라고 하는 지지 저항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주가가 내려간 다음에 반등을 할 때 이 추세와 고야 라인과 셀이 같이 만나는 완벽한 숏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숏의 타점이 돼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고야 라인이랑 그리고 이 라인도 보실래요? 여기서 셀3와 고야 라인이 같이 만나는 하락했다 반등 나왔다 하락했다 반등 나왔다 여기서 저항을 맞아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이런 것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추세 즉 첫 번째 고야 라인과 이제 셀바이가 만나는 지점 그리고 이제 고야 라인을 끄고 제가 트렌드 선을 한번 켜볼게요. 트렌드 선과 보시면 여기서 나오잖아요. 트렌드 선과 지지 라인이 만나는 요 지점에서 또 롱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게 요 트렌드 하단선과 요 지지선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도 롱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바이와 MA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셀바이는 켜놓고 MA를 켜놓고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이동평균선과 뭐 이런 구간들이 되겠죠. 이게 지금 주가가 내려가 있어서 이게 셀로 바뀐 것 같은데 이 구간 잠깐만요. 여기 셀과 이동평균선이 지지를 해주는 요 구간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는 이동평균선이 모여가지고 저항 맞고 여기 셀 1, 2가 모여있는 이 구간이 이제 막 말씀드린 MA랑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랑 지지 저항이 같이 저항이 맞는 구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우리가 매매를 할 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추세와 지지가 결합이 되면서 만나는 지점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조금 완벽한 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조금 더 말로 풀어보면 이거예요. 현재 흐름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종목을 들어가려고 하고 내가 지금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는 흐름이 올라가는 흐름인지 떨어지는 흐름인지를 봐보세요. 내가 지금 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올라가는 흐름에 있는 비트코인인지 아니면 떨어지는 흐름에 있는 비트코인인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 얘가 지금 추세를 타고 이렇게 뭐 잘은 모르지만 올라가려고 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이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기준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야 라인을 우리 프로그램을 켜서 여기서 이제 BTC 프로그램을 켜가지고 BTC 차트를 켜가지고 여기서 가장 최근에 뜬 시그널이 뭔지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인데 숏 시그널은 뜨지 않았는지 그럼 기준봉이 이 L2 시그널이 떴네요. 그럼 얘는 상승하는 추세에서 롱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이 기준봉까지 가지고 있는 조금 좋은 롱의 흐름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을 이제 그 다음에
추세와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 그 추세 지표 뭐 MA 아니면 트렌드 아니면 고야 라인과 SR 지지 저항 기능을 이용해서 진입가와 청산가를 정하면 돼요. 진입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추세와 지지 저항이 만나는 지점을 내가 진입을 하면 되는 거고 청산가는 어디까지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겠다. 또 어디까지 떨어지면 뭐 손절을 하겠다. 그것만 정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렵나요? 롱으로 들어갔는데 숏장이 바뀌어서 손절을 못하고 현재 롱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20%나 손실만. 야, 이거는 근데 손절을 안 해서 그래요. 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아이오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가 문제냐면 이 진입가와 청산가를 못 정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이라는 종목을 만약에 롱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고야 라인이랑 뭐 트렌드 선을 기준을 해가지고 뭐 이런 데서 이제 롱으로 진입을 했어요. 이런 라인에서. 그러면 이 손절을 뭐 예를 들어서 적어도 이 고야 라인을 손절을 잡던지 아니면 이 기준봉의 시가를 손절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마이너스 20%막 그렇게 추세 전환이 될 때까지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떨어질 때 진입을 해가지고 계속 물려 있다가 지금 추세 전환이 돼가지고 살짝 올라간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런 매매는 잘못된 매매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손절 라인을 정해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짜놓고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좀 실패한 매매가 되는 거죠. 이거는 본전 오면은 정리하고 다시 타점 잡아서 다시 매매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좀 강의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조금 많은 부분을 막 함축적으로 정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달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이렇게 내용이 조금은 막 많이 함축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 한번 해보시고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 이렇게 문의 주시면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뭐 어차피 뭐 제가 유튜버고 이런 건 다 아시니까 제가 이제 레고의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언제든지 뭐 저한테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글 달아드리고 아니면 뭐 김은영 아이오님한테 이제 궁금한 거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답변 바로바로 해드릴 테니까 꼭 너무 막 혼자서 어렵게 매매하지 마시고 조금은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많이 좀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 있으시면 이제 편하게 질문 한 5분 정도 더 받고 할게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입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애초에 진입을 하려고 할 때 제가 매매 단가를 좀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매매를 해야 되고 어떻게 좀 손절을 할지. 손절 원칙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식으로 손절을 하냐면 많이 하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매매를 이제 뭐, 이 바이낸스 차트를 고야 저희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보통 이제 이런 자리들에서 제가 매매를 많이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손절을,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고야 라인이랑 트렌드선을 기준을 잡아서, 제가 이제 만약에 뭐 비트코인 뭐 15분 봉을, 뭐 1시간 봉을 보고 매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매수를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락한 이 구간에서 매수를 많이 들어가면, 여기를 기준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최종 매수까지 들어간 구간이 손절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은 무조건 짧게 끊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고야 라인을 기준으로 주가가 고야 라인 이렇게 막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야 라인에서 우리가 매매를 진입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뭔가 그 다음 지지 라인까지 보려면 손절폭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내가 타점만 잘 잡는다면 그냥 1% 이내, 2% 이내 그냥 손절가를 잡고 정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신에 먹을 때는 이 2%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시면 매매는 좀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손절은 2% 이내로 짧게 짧게 끊기 때문에 손절은 적고 수익은 좀 손익비가 맞는 매매를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뭐 그러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코인마다 다르겠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나 메이저 코인들은 위아래 1%, 2%밖에 변동성이 없지만 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막 5%, 10%씩 있으니까
그거는 사실 종목마다 그리고 좀 시장마다 다른 거죠. 뭐 말씀하신 횡보장이나 박스권 시장에서는 뭐 1% 2% 먹는 게 맞는 거고 이제 좀 상승장이나 하락장에서는 그 추세를 다 먹는 매매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그래도 좀 했는데 잘 들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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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